안녕하십니까. 오늘 AI 자율주행 구문 규정 설명을 진행할 이기범입니다. 저희 올해 바뀌는 것들도 많고 질문도 많을 거라 제가 직접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간단하게 저희 미션들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또 작년, 재작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저희 경진대회 개요 같은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1일차에 본선 경기가 주로 진행이 될 거고 2일차 시상식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간단하게 저희 그럼 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재작년에 이제 대회 진행됐던 것들 아마 소프트웨어 대회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들 보시면은 대충 시뮬레이션 대회가 어떤 거고 어떤 미션들이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미션을 구성한 거는 스타트 포인트가 이제 여기 기존에 ERP 대회에서 사용하던 스타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주행하면서 신호등 미션 받고 정적 장애물 미션 받고 그 다음에 뭐 동적 장애물 그 다음에 뭐 일부 신호등 통과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미션들이랑 비슷한 미션들을 일단 초반에는 좀 지나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원형 교차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제 주변 차량들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들, 그다음에 고속주행로로 올라가서는 이제 저희 기존에 하지 못했었던 미션들 위주로 차량의 속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차선 변경, 주변 차량들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차선 변경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션들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GPS 음영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속에는 히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구간별로 막 나눠서 미션도 하고 또 튜닝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럼 저 속에서는 우리가 랜덤하게 앞에서 있었던 미션들 위주로 해서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막 뭐 앞에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떤 속도로 튀어나오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튀어나오고 주차 공간이 뭐 어떻게 생겼고 주변 차량들이 어떤 간격으로 벌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기존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 미션만을 성공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튜닝을 하고 이 사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지나갈까 조금 더 심각하게는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뭐 신호를 잘 받아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미션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게 나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사람 튀어나온다 그랬는데 애기가 튀어나올지 사람 2명이 튀어나올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두가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맞춰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규정집에는 뭐 여기에서 사람 하나 튀어나온다 그러고 뭐 사람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색 옷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규정이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없이 왜냐면 우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실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율주행 기업들에서는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적인 미션들이 공개가 될 것이라고 공지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뭐 미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출발, 속도 제한, 교차로 신호 준수, 장애물 회피, 끼어들기, GPS 음영구역, 시간 및 날씨 변경, 랜덤 미션, 주행 시간 제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규정집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혹시나 수정이나 변경 사항들 있다면 저희 공지 후에 규정집 계속 업데이트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주행하다 보면 신호등 같은 것들 있고요. 그래서 우리 ERP 할 때 비슷할 때처럼 되어 있고 뭐 앞바퀴가 정지선 넘었을 때 신호를 보냐 성공 실패 여부 정도가 나올 거고 저희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따라다니면서 뭐 선을 밟았냐 안 밟았냐 보지 않을 겁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상에서 선 밟았냐 안 밟았냐 전부 다 체크가 되고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리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화면들 보면서 저희가 자동으로 점수를 매길 계획이고요. 장애물 회피 구간에서 이미 장애물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뭐 차량이 있을 수도 박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요 구간에 뭐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여기에는 뭐 차가 있을 거다, 아니면 뭐 박스가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크기의 장애물이 있을 거다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박스가 우리가 뭐 1m짜리 박스는 피할 수 있고 2m짜리 박스는 못 피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얼마나 크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은 끝까지 그냥 히든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끼어들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ERP로 할 때는 모든 팀들의 미션이 동일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막 주행을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션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뮬레이션으로 가면서 고속주행에서는 주변 차량들하고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차선 변경에서 저 마지막 골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우측에서 들어와서 차선 변경 쭉 해서 목표 지점으로 나가는 것까지 주변 차량들이 주행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저희가 동일하게 계속 주변 차량들 흐름을 동일하게 만들겠지만, 아주 어쩌면 혹시나 운이 좋으면 어떤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특별팀들은 미션이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굳이 막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의 동일하게 모든 팀들이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주행이 될 수 있고 같은 밀도의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진 차량들이 제공이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GPS 음영구역 같은 데에서는 뭐 기존에 음영구역 내에서 차선 카메라 가지고 차선 인식해서 주행하는 것들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 저 속에서는 뭐 정점 미션이 될 수도 있고 동점 미션이 될 수도 있고 속에서 뭔가 하나의 미션을 만나게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도한 거는 기존에는 저희가 뭐 주차 미션이다라고 하면 그 구역에서는 주차 미션만 하고, 차선 변경 미션이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는 뭐 차선 변경 미션만 했다면, 그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내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알고리즘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날씨 등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뭐 항상 맑은 날에 주로 진행을 했었다면, 이번 시뮬레이션 대회 같은 경우에는 주변 저희가 시간도 한 3개 정도 시간, 그 다음에 뭐 써니, 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맑은 날, 그 다음에 뭐 안개가 껴있는 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터널을 지나 나왔더니 갑자기 뭐 비가 온다거나 안개가 낀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들에 잘 보완을 해서 뭐 해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어둡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모든 팀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의 대응을 미리미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하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뭐 앞에 조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구름이 낀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뭐 어두워진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는 고려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뭐 장애물 회피, 끼어들기, 그 다음에 GPS 음영구역, 시간 및 날씨 변경이 랜덤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랜덤한 게 주행할 때마다 바뀐다는 게 아니라 뭔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것들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 끼어들기, GPS도 안 나오는 상황에 뭐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복합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까지만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제한 시간은 15분이고요. 저희가 샘플 알고리즘들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15분이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미션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끌던 주차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네, 쭉 주행을 하고 뒷부분에서도 고속에서 주행하는 곳들은 길이가 길더라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간단하게 네, 주행 예시 영상인데요. 뭐 신호를 받고 갔는데 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네, 원형교차로 같은 데에서는 네, 주변 차량들이 계속 돌고 있을 테니까요. 타이밍 맞춰서 잘 들어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변 차량들이 일정하게 계속 옆에서 스폰이 돼서 들어올 거고 네, 단계별로 한 칸씩 차선 변경을 해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네, 주변 차량들이 조금 널널하게 있는 상황일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내 바로 옆에 차가 같이 지나갈 수도 있고 네, 뭐 뒤에서 조금 더 빠르게 오는 차량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총 2번의 차선 변경을 진행해야 네, 방금 그 통로를 지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통과를 하면 이제 히든 미션 구간으로 네, 들어가게 됩니다. 요 뒤에는 이제 별도 미션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자, 미션 채점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채점 기준 요거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 이전에 뭐 점수를 막 깎고 뭐 이런 것들 별도 없이 전부 다 이제 시간으로 페널티를 네,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면 출발 같은 경우는 1분 이내 주행 경로 기준 5% 지점 미통과 시 해당 주행 기회는 실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네, 우리가 뭐 어디까지를 출발로 볼 거냐, 출발로 볼 거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여기에 보시면 거의 다 페널티가 15초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후 최종 미션이 공개가 될 때는 요 페널티 시간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요 페널티 시간은 학생들이 요 미션을 그냥 통과했을 때에 혹시나 이득이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금지를 시킬 거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미션들별로 일부 페널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장애물 회피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뭐 한 차를 뭐 2번 박는다거나 한 번 박았는데 뭐 1초 있다 또 박고 뒤로 갔다가 또 박고 할 때 박을 때마다 깎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규정집에 적히기는 하겠지만 네, 현재는 재충돌할 경우에 추가 감점 없도록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완전히 박아서 멈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 미션에서 리스폰해서 다시 출발해서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미션들별로 페널티가 들어갈 거고 주행이 끝나고 나면 그 점수 깎인 것들이 초로 더해져서 나의 최종 주행 시간에 합쳐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션 통과한 것들이 전부 다 초로 환산이 돼서 주행 시간이 결정되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수 채점 기준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해주시면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안에 먼저 합시다. 네. 아주대학교 주상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센서 노이즈 관련입니다. 그 모라이 센서 컨피그를 보면 각 센서의 노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대회 환경에서도 센서 데이터에 노이즈가 적용된다면은 센서 설정 값이나 노이즈 수준을 참가자가 알 수 있을지 먼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이즈는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범위는 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IMU나 GPU의 일부 노이즈가 섞일 수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만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초기 위치 관련인데 차량 시작 시점에 맵 좌표의 기준 초기 포지션과 헤딩이 주어지는지 즉 XY 요 값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학생들이 센서 데이터로 추정해야 되는 값인지 궁금합니다. 초기 시작 지점은 정해질 거고요. 네. 그거를 추정해서 맞춰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초기 시작이 그 맵 기준 0,0,의 요 값은 0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미리 알고 있는 값인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시작점은 아까 맵에 있던 그 스타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물론 거기에서 학생들은 우리 조금 더 뒤에서 출발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옆을 보고 출발하고 싶어요.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막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실대학교 김현식입니다. 그 위치가 틀어졌을 때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그 절차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 위치가 틀어졌을 때 차선을 나가서 네. 이제 완전히 그 벽을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행을 네. 했을 때 원위치로 다시 그래서 돌아가는. 미션을 실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래서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15초 페널티, 그 변경이 미션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상으로는 15초 페널티를 받고 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미션을 다시 수행을 하게 될 거고 2번 정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페널티를 충분히 받고 나서 앞 지점으로 가서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의 위치값은 주어지는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을 때 위치값이요. 예. 그거는 아마 기준 위치를 잡아놓고 모든 팀들이 동일하게 같은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관광부대 입장차는 다름이 아니라 고주로 구간에 정해진 속도값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주로 구간이 저희가 고주로 기간에 속도가 없죠. 네. 그냥 주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변 차량들의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라. 네. 근데 자신 있으시면 그냥 막 내질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또 네. 규정집의 이원투 시점부터의 모의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해주셨는데 판정 프로그램에 gRPC나 로스트위치 하신 경우에 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20P 하신 후에 다른 버전의 20.5나 로스트 툴을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요거는 사용은 가능하나 네. 대회 세팅은 기준대로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서 통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속도에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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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제가 풀 유튜브인지 파셜 유튜브인지 베이스 가능한지 제가 먼저 검토 주저문제 4.1을 읽어보고 해당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혹시 올해 진행하는 대회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어떻게든 미션 통과만 하시면 되고요. E2E로 가던 뭐 모듈러 E2E로 가던 기존의 룰 베이스로 가던 네,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아마 팀들이 이제 막 쪼개지기 시작하고 코드에 대해서 이제 뭔가 뭐 몇 개 팀이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뭐 옆동아리 아니면은 원래 같이 일하던 팀들 간에 네, 코드를 가급적이면 공유하지 않기를.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번 뜯을 거거든요. 물론 저희 심사위원단이 코드의 구조가 비슷하고 뭐 어떤 코드를 어떻게 쓰고까지 어디까지를 이게 동일한 코드로 볼 거냐는 심사위원단이 결정을 하겠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것과 이거는 같은 코드에 관련해서 갈라져 나온 거다. 네, 또는 동일한 코드에 파라미터만 조금 튜닝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코드라고 우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면 만약에 같은 오픈 소스를 사용한 네, 다른 그런 것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주신 원장성에서 코드를 추후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할까요? 저희가 뭔가 아웃풋을 봤을 때 이것과 이 차량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서 심사위원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네, 그때는 저희가 코드를 오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아까 랜덤 미션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랜덤 미션이 터널 내 랜덤 미션인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터널 내 랜덤 미션이냐고요? 네. 네, 아까 그 GPS 음영구역 내에서 랜덤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 그 히든 미션 구간에서 예를 들어 장애물 회피일 경우 그 중앙성 침범에 대한 감점 기준 같은 것도 따로 그 공개를 안 하시나요? 그 정도는 네. 근데 거기에서 네, 중앙선은 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이슈는 네. 규정들이 있는데 카메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지가 않는데 이게 몇 개까지 사용이 있을까요? 네, 카메라 규정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네, 그 부분을 조금 빼먹었는데 카메라는 일단 총 4대까지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저희가 3대 정도, 3대는 위치를 고정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의 모든 팀들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위치 3대는 고정을 할 거고 한 대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라이다의 위치나 GPS IMU의 위치 같은 거는 별도 팀들이 네, 다시 정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세대에 대해서는 위치가 언제쯤 결정될까요? 저희 요거 끝나고 나면 규정지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에 위치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들 아마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거기에 저희 카메라 위치 고정되어 있죠. 네. 저희가 세팅해서 고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정된 상태로? 네. 네. 아마 네, 라이센스 구매하시게 되면 고정된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나는 손재학습니다. 카메라 세대를 굳이 왜 고정 위치에다가 설정한 이유가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뭐 국내에 이제 FSD들도 들어와서 뭐 네, 계속 뭐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다 다르게 개발을 하던 것들에서 네, 요즘은 이제 또 E2E로 오면서 뭐 여러 지금 사용하시는 알고리즘들을 좀 통합을 해본다거나 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저희 지금 광주에서 실증하게 되는 것들도 라이드 플럭스, 오토노머스 A2G, 현대차 전부 다 같은 위치에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이제 같이 데이터를 모으고 같이 네, 공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카메라를 좀 적당히 제한을 해주고 네,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제한된 조건과 자유로운 조건을 섞어놓고 같이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동일한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2채널이나 64채널 뭐 이런 다양한 라이다를 쓸 수 없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제한을 좀 시켜놨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실적으로 기존에는 굉장히 고가의 좋은 라이다들을 사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라이다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저가형 라이다들이 들어가면서 네, 너무 자유롭게 푸는 것보다는 네, 현실에 맞는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좀 제한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저희 굉장히 좋은 라이다 비싼 거 많이 달면 쉽죠. 네, 근데 이제 점점 그냥 좀 현실성 있게 돌아온다, 미션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더 드리자면은 지금 규정집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AI를 써라 혹은 뭐 룰베이스 해라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 룰베이스를 사용하는 팀도 있겠지만 AI를 쓴다면은 그 AI를 쓰는 사람 혹은 팀한테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게 완전 픽스로 돼 있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겠다까지는 없습니다. 네, 룰베이스와 E2E, 뭐 모듈러 E2E 어떻게 사용하시든 이 미션을 잘 통과하시면